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한국 벌써 대놓고 MCX 수송기 마케팅 시작, C390보다 더 큰데 $10,000나 저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수송기를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된 것 같습니까? 불과 2, 3년 전입니다. 2020년에 그런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2021년에 카이가 수송기를 개발하자, 이런 제안을 정식으로 한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벌써 한국형 수송기는 이렇다,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물자를 날릴 수 있고 엔진 파워는 이 정도 된다, 가격은 이렇다 하고 제시를 하고 슬슬 마케팅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렇게 빨리 못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어떤 구독자님께서 우리가 전투기를 만드는데 뭐하러 수송기 같은 기술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동차도 승용차 기술과 버스 트럭 기술은 다릅니다. 미국은 트럭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만은 승용차를 만드는 기술은 아주 약합니다. 그것도 배기량이 2000cc 이하로 내려갈수록 더 못 만듭니다. 그리고 엔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차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배기량 1000cc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우의 티코라는 승용차가 있었는데 이게 실린더가 3기통에 800cc 엔진이었는데 현대가 이걸 만들질 못합니다. 지금도 만들질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차에 대한 우대법이 발표가 되고 현대가 경차를 팔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산자부를 통해서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경차의 정의를 1000cc 이하의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만큼 같은 엔진이라도 다른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오픈카를 잘 만들지를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서양은 마차를 위주로 승용차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픈카를 만드는 걸 더 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기술의 분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수송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수송기의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디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노하우가 없는 겁니다. 잠수함도 3000톤급 잠수함을 지금 만들지만 현대는 500톤급 잠수정을 만들다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처음에 가보는 분야는 생소한데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브라질의 수송기 C390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수송기를 도입할 때 기술 어쩌고 저쩌고 얘기만 해도 노,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예스를 해서 절충교육, 기술이전 이런 데 다 합의를 이미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브라질과 우리가 이런 수송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파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상당히 많은 합의를 보고, 그리고 방사청에서 그런 게 다 확인된 다음에 브라질 C390 수송기 도입을 확정한 겁니다. 그런데 수송기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브라질이 어떻게 한국의 제안, 제의 이런 데 순순히 응하고 앞으로 마케팅도 같이 하자, 이런데 순순히 또 다 합의를 해줬을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세계 최고의 극빈국입니다. 거지나라죠. 그런데 이런 북한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특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나토와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탄약 부분, 이 부분에서는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뿐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세계 최고인 미국, 그리고 유럽의 강국들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에게 꼬리를 내리고 부탁을 해야 되는 처지고 한국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막상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주지 않게 되면은 당장 러시아의 공격을 지탱하거나 막아내거나 하질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애가 달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바라는 것은 딱 가스터빈 기술 하나뿐이 없습니다.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이미 거의 기술 자립이 끝났고 12,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재 산업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단지 가스터빈에 대한 기초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가 약한 겁니다. 구소련도 제트 엔진을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한 대 보내준 제트 엔진을 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러시아의 제트 엔진 산업이 있는 겁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과정을 되풀이해서 지금 많은 기술을 습득한 것 같습니다. 12,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에 흡입 바이패스 비율을 달리하게 되면은 한국이 지금 터보팬 수송기 엔진을 3만 파운드급으로 책정한 게 딱 맞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직접 수송기를 제작하는 브라질에게도 큰 소리를 치고 있고 같이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질 C390보다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약 4톤 정도 더 실는 수송기를 $1,000만 더 싸게 팔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오늘 코패스 정보 채널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 강감찬 함 SM-2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